OT 벌꿀빈 본포 동산유지 제공 나의 데뷔. 안녕하세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데뷔 시절의 숨은 얘기를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 즐거운 주말 한때를 위해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문단의 너무도 유명한 문학평론가신데요. 이원영입니다. 선생님 성함 가지고요. 네. 얘기가 저희 방에서도 되기도 하는데 령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 령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네. 가끔 망설이는데요. 저도 가끔 그런 걸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내 자신이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글에 대한 그 맞춤법 기정이라든가 한자음을 읽는 것은 참 이런 건 대단히 그 산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연영이가 맞는데 령.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령이라고 불러, 령이라고. 이어령. 네. 특히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이어령이라고 그래야지. 그 당시에 이연영이라고 그러면 제 동창생이 아닙니다. 그럼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전부 이어령이라고 불렀어요. 네. 저도 그게 이어령이가 맞는 줄 알았는데, 네. 후에 또 정말 오늘 데뷔 시간입니다만, 글을 쓰게 되고 사방에서 질문을 받고서 찾아보니까, 이연영이라고 읽는 것이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네.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이 불리워지면 그게 굳어버리니까, 이연영이라면 내 이름 같질 않고요. 네. 이어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우스운 건 집에서는 전혀 다르게 의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대개 이 서울이나 이 충청도 지방에서는 그 헌병이라고 하지 않고 헌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또, 아마 네. 표준 말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발음을 의라고 그럽니다. 네. 암행어사가 아니고 암행의사. 네, 네. 그러니까 의고. 네. 그 다음에 의니까는 이제 영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의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영이라고 그러면 우리 집안 식구. 네. 어령이라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왜 그런가 하면은 고등학교 동창들은 해방 직후에 이제 부르기 됐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말에 대한 맞춤법도 일정한 게 없고 옥편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이러니까는 어령이로서 그냥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발음을 들어보면 집안 식구인지 동기동창생인들인지 또 정확한 그 국어 지식이 있는 소위 유식한 학사들인지 그 금시 알 수 있습니다. 언영이라고 부르는 사람 참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럼 앞으로 문학평론가로서는 이연영 씨로 부르는 게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문교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겠죠. 왜냐면 문교부에 따르는 거니까요. 선생님 이 데뷔 시절의 얘기라든가 또 그 이전에 그 문학 수업 하실 때 얘기 공개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남들은 문학 수업도 잘 쓰고 말이죠. 또 외국 작가들도 자기가 문학을 하게 된 동기 같은 게 상당히 그 스릴도 있고 또 아주 로맨틱하고 이런데 저에 관한 한 참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문학 수업 시대를 쓴다든지 자기 문학을 한 회고담을 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거. 왜냐하면 전 얘기할 만한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글을 통 쓰지 않았어요. 아마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내가 문학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라면은 문학을 내가 공부하면서 하던 거는 영어 사전 팔아가지고 냄비 우동 사 먹던 그한 그 불행했던 시절밖에 아무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하느라고 학교 다니실 때 그렇죠. 학교 다닐 때죠. 고학할 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전쟁통이니까 그래서 우선 먹을 게 급했고 참 릴케나 무슨 그 한스 카로사의 그 달콤한 시위가 한쪽 악의 빵으로 변하는 것이 나한테는 더 절실한 문제였고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사전이 제일 그게 팔리기 쉽습니다. 대학 다닐 때 지금 기억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사전을 한 19번 팔아서 배가 고프면 이제 그 냄비 우동 사 먹고 네. 또 이제 돈이 집에서 온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영어 사전 사고 이래서 적어도 그 단어 수로 말하자면은 몇만 단어가 넘는 셰익스피어 이후로 그 찬란한 전통을 가진 영어 단어가 30원짜리, 20원짜리 그 냄비 가락국수로 돼서 내 입으로 들어갈 때 그 익살스럽고서도 통쾌한 맛, 수만 단어가 하나의 그 조그만 냄비 우동 속에서 들어가는 거. 이걸 보면서 참 세상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느꼈는데 그렇지만 책은 팔지 않았어요. 파는 건 사전유에 대해서만 이제 팔았는데 이런 너절한 얘기가 과연 문학 수업 시대의 회고담이 된다면 이게 좋지 않은 것이 지금 문학하는 사람들이 우선 실망할 거고 가뜩이나 문학 인구가 적은데 자꾸 문학들을 안 하려고 들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여태까지 비밀로 전 붙여뒀었어요. 용기를 줄이는 말씀이 되실런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죠. 노래 들어볼까요? 네.
들장미라는 독일 민요요.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소프라노 황영금 씨의 노래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이요, 선생님의 경우 그렇게 아주 궁핍한 상태에 계셨을 때, 그때가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문학이 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대개 뭐 입심 출세 하는 사람들은 꼭 과거가 가난해야지만 빛이 나는 것처럼 공식이 돼 있지만은 네.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냐면은 꼭 궁해야 되고, 문학 청년은 뭔가 참 어딘지 모르게 가난해 벼야 되고 이런 식의 통념, 내가 그래서 더군다나 더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궁핍한 데서 문학을 했다 하는 것이 너무 그 통속적인 바상품 같아서 난 이런 얘기도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서재가 적어도 수십 평은 되고 말이죠. 자기가 글을 읽다가 이렇게 정원을 내다보면은 적어도 등나무꽃이라도 좀 펴있고 이런 환경에서 문학을 해서 못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렇게 그 불행하고 이지러지고 가난하고 이런 것만이 문학의 그 창조의 꽃을 피운다고 생각한다면은 전 조금 문학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그렇지 않고서도 더 풍부한 체험을 갖는 게 정말 체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시절에 그 책은 팔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역시 그러니까 책은 열심히 좋아하시고 보셨고 또 뭐 쓰시고 그러셨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우스운 것은 지금 데뷔라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제가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던들 영원히 아마 문학평론이나 문학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운명의 이거 길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이것도 통속적인 얘기지만은. 뭐였을까요? 예,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확실히 기억할 수도 없는 어느 날짜의 저녁, 어느 또 그게 출판 기념회였어요. 내가 그날 거기 들리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들렸는데 그때 안 들렸던들 지금 아마 전 문학을 하지 않았을 거고 딴 짓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뭐 시인이 출판 기념회인데 제가 조금 먹을 줄 모르는 술을 마시고 이제 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거기 그 쟁쟁한 문인들이 나와서 그 시인에 대한 그 용비어천가 소위 그 찬미가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젊은 시절이고 아주 저항적이고 말이죠. 정말 자취방에서 내가 언제 글이라도 썼지만은 쥐를 잡는 거 그거 하나로 울분을 겨우 이렇게 발산하던 시절이니까는 아니 구질구질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뭐들 요란한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비유가 거슬렸어요. 그때 제가 대학에서 문학을 조금 하고 그랬으니까는 제가 온 걸 알고 거기에 독자도 한번 말을 시켜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얘기를 시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잠깐 그 시인을 20분 동안 잠깐 된 소리 안 된 소리 그냥 공박을 했어요. 그때 난 소설 쓰려고 그러지 평론도 안 쓰려고 그랬답니다. 이 소문이 그냥 쫙 나가지고 이것도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영화 같으면 이게 개봉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 한운사 네. 이상스러운 참 기현인데 한운사 씨가 문화부에 그때 있었어요. 한국일보에. 네. 그 사람 귀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도 아마 그 당시에는 역시 문명이 없는 문학 청년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던가 보죠. 네. 그래서 저를 시켜가지고 뭐냐면 그런 말을 그런 사석에서만 할 게 아니라 글로 써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소위 지금도 가끔 말하는 우상의 파괴라는 글입니다. 근데 그게 발표될 때 운이 좋은 건지 해공 신익희 씨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 발표되던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현체제 이런 것이 무너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따분하고 변함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판을 치니까 뭔가 새 것이 나와야 되겠다. 이랬을 때 내가 우상의 파괴다 해가지고 문학적 혁명기를 위하여 하니까는 문학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읽었어요. 뭐냐면 그 혁명이란 말 때문에. 그 당시 혁명이란 말 못 썼지 않겠어요? 10년 그렇죠. 1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문학적 혁명기라고 그러니까 혁명이란 말이 우선 새롭고 네. 물론 정치적 혁명이면 그 당시에 내가 뭐 평론가 되기 전에 벌써 재수가 먼저 됐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의외로도 널리 알려져서 제가 그 바이런이 뭐 하루 저녁 뭐 일어나니까 유명해졌다 하는 식으로 네. 이건 뭐 참 시인에게나 멋있지만 하루 저녁 눈 떠보니까 문학평론가가 됐다. 이건 다른 이미지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동방살롱이라는 데 나가보니까 제 얘기들 하는 거예요. 네. 누군 욕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칭찬도 하고 말이죠. 네. 오늘 아침 신문 봤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 40매를 한목에 전제를 했습니다. 일요 특집판에다가. 네. 그래서 글이라는 거 아마 이렇게 써도 왜 되긴 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평론이라는 걸 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네. 참 우스운 계기였습니다. 네.
대학 다니실 때였던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22살 때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의 박이라는 것이 이제 데뷔 작품이 되겠군요.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지만 남이 인정하지 않는 데뷔 작품이죠. 글장미에 이어서 내 말 전해줘 이 데뷔가 있는데요. 네. 테너 이우근 씨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우는요, 평론가가 돼야겠다 이래서 평론가가 되신 것도 아니시고, 네. 또 흔히 얘기하듯이 소설 글을 쓰다가 안 돼서 평론을 하신 것도 물론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되게 소설 쓰려다 못하면은 평론가가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법률학 하다가 소설 쓰게 된 사람도 많고 의사가 되려다 소설 쓴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의뢰 그 의사가 되려던 것보다 소설이 더 쉬운 것도 아닌 거고, 법관이 되려다가 프로벨 바자크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만은, 공중인이 되려다가 어떻게 작가가 됐다고 그래서 공중인 되는 것이 작가 되기보다 어렵다 이런 뜻도 아니겠고, 누구에게나 다 우연한 일로 전향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평론가로 알려졌지만 원 데뷔, 조그만 데뷔로 말하자면 제가 대학 학생들 콩쿠르에서 소설에 한번 당선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원칙적으로는 소설로 반쯤 데뷔해놓고 그 다음에 평론으로 또 반쯤 데뷔해놓고 또 요즘 또 소설을 써서 또 반쯤 데뷔하는데, 남들은 데뷔라고 그러지만 나는 아직도 데뷔한 기분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아직도 데뷔한 기분이 아니고, 인정당하지 않는 하나의 사설 문필가,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즐기는 이런 건데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때 그 소설 쓴 것이 초상화였어요. 근데 처음이셨죠? 초상화라고 아니 하는 거예요. 그때 재학 시절에요. 네. 네. 그때 그 상을 주시는 분이 초상화라고 그러니까 그림인 줄 알고 앞으로 미술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상장을 줘요. 그래서 난 상이라는 게 형편없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상을 주는 사람이 그게 소설인지 그림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서 그 높은 상을 이제 꼬다가 주는 거니까 초상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그림을 더 많이 그려서 좋은 사람이 되라서 잘못하면 미술로 데뷔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이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 후에 평론 쭉 쓰시다가 이제 근래 소설 네. 그 초상화 이후에 본격적인 소설가로서 네. 데뷔하신 적은 얼마 안 되시죠? 그렇죠. 그때 작품이? 작년에 장군의 수염.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편집자가 너무 졸라서 쓴 거지 뭐 그렇게 큰 소설가가 되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자가 글을 써가는 거예요. 호흡처럼. 네. 그냥 밥을 먹고 호흡하듯이 글을 써가는 건데 남이 그걸 소설가다 평론가다 불러줄 뿐이지 자기 자신은 그냥 숨쉬고 밥 먹는 하나의 생활의 일부로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데뷔란 거창한 말이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티 벌꿀 비누본포 동산유지 제공 나의 데뷔. 오늘은 우리 문단의 대표적인 문학평론가 이연영 씨를 모시고 얘기와 음악을 들어봤습니다.